안녕하세요. 홍범기 신용우의 오버 더 라디오 시작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더라가 20회 벌써 20회 우리 오더라가 벌써 20회가 됐어요. 야, 20번째 시간. 야, 축하하는 박수 3번 시작. 와, 3번으로 돼 이게? 볼살 떨린다. 볼살 떨려서 박수 치면서. 야, 아무튼 와 20회 우리가 벌써 20회나 했나요? 뭘 한 게 있다고 벌써 20번째나 됐지? 한 거 많지. 와, 한 거 많아. 아무튼 20회나 됐네요. 여러분 20회가 되는 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로요. 자, 여러분 모두 박수 3번 시작. 네. 또 왜? 지난번에 형이 너 안 쳤다. 형이- 너 빨리 쳐. 그래. 너 저기 잠실 너 잠실에 사는 너 경북 너 구미. 아니 지난번에 형이 스쿠리만 이거 잘들 지르더라고. 아우 그럼 채팅방에서 난리든 너무 아니더만. 감사하더라고요. 네. 진짜. 박수 3번 시작. 아, 역시. 분명히 박자 놓쳐서 못한 사람들이 있어. 응. 늦게 올라온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야, 이게 벌써 20회가 오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또 전화 연결했었고 스튜디오에 모시진 네. 않았지만 우리는 그렇죠. 예, 또 많은 분들을 우리만으로도 사연을 지금 소개해드렸고. 스튜디오가 너무 꽉 차기 때문에 그 네, 다중이들이 많아서.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마지막에 우리 현장 소장님 현장님 굉장히 인상 깊었죠. 예, 네. 어떤 또 건물 지어 주실지 네, 기대가 되옵니다. 걱정되네요. 네,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날씨 네. 너무 더워요. 날씨 요즘 너무 덥죠. 저 드디어 손수건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손수건 들고 다니면 아저씨 같은데. 손수건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머, 더워요. 정말이다. 이거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건가 봐. 예? 선물 왜요? 받은 모양새야. 형이 살 모양새는 아닌데? 아, 이렇게 도톰한 면 손수건. 누구한테 받았어? 예? 누구한테 기억나지 않아요. 아니야, 이렇게 빠져나가네요. 도톰한 면 손수건. 이런 좋습니다. 도톰한 면 손수건 남자가 사지 않거든요. 야, 이건 아주 좋아요. 이게 적당히 약간 힙업돼 보이고 그러네. 엉덩이에 넣고 다니거든요. 네. 네. 엉덩이가 쳐주셨나요? 손수건을 6장 넣어 주세요. 6장을 넣었죠. 빵빵하게. 알겠습니다. 한쪽에 그러면은 짝꿍댕이일 지금은 때는 짝꿍댕이. 때는 한쪽만 한쪽에 4개, 한쪽에 2개. 이렇게 균형을 맞춰줄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이 뜨거워지는 날씨. 네. 휴가철인데 네. 벌써 휴가철이에요? 이제 곧 휴가철이죠. 에이, 아직 6월인데 뭐. 아니 성우 공식 휴가가 8월 1일, 8월 첫째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 방송 나가기 전에 당신은 휴가를 갔다 올 거라시란 말이지. 그런가요? 물론 그때 간다면 말이지. 그런가? 그렇죠. 휴가 계획 있어요? 아직 못 세웠어요. 그래요? 네. 휴가를 계획을 일찍 세워서 간 적이 별로 없어요. 뭐 좀 급하게 세우는 되는 대로? 네. 닥치는 대로. 네. 그래서 늘 비싸게 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요즘에 그런 사이트 있잖아요. 그 뭐냐 위메프니 뭐 네. 쿠팡이니 그런 사이트. 그렇죠. 그런 사이트에서 싸게들 막 후드려쳐서 팔고 막 네. 그러잖아요. 왠지 근데 안 가봐서 그렇게는 아 진짜? 좀 못 믿어. 약간 그런 느낌. 잘 골라야죠. 모르겠네요. 휴가를 어떻게 갈지 모르겠네요. 휴가를 여태까지 가본 여름 휴가 중 가장 기억 남는 것은? 남는 곳? 남는 휴가? 어떤 게 있었어요? 빨리 말하란 말이야! 풀어! 별로 많이 안 표정 다녀서 봐라. 잘 모르겠는데. 표정 봐. 우린 빨리 공개 방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당신의 그 표정을 만인에게 보여주고 싶다. 10,000명을 부를 순 없고. 그러게. 휴가 모르겠어요. 올해 갈 휴가가 가장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남은 또 재미없는 별로 대답한다. 없어. 그래요? 외국도 자주 다니죠 종종. 자주 안 돼. 외국 딱 6번 나가봤어요. 어머 많이 5번? 5번? 세고 있어 그걸. 너무 조금 가니까 이게 세지. 자 그럼 가본 외국 중에 어떤 나라가 제일 좋았나요? 가본 데 별로 없어요. 동남아밖에 못 가봤어요. 일본, 홍콩, 태국 요렇게밖에 못 가봤어요. 가까운데. 여행을 많이 그 중에서 못 뭐가 갔어요. 좋았냐고. 정말 자꾸만 질문하게 만들래? 다 빨리 대답 안 할래? 다 고만고만했어. 별로 좋은 거 정말 없었어. 꼭 형이랑 밥 먹으러 갈 때 같은 느낌이야. 어려워. 오, 대답을 죽어라고 안 해요. 결정하기가 우유부단하게. 너무 어려워. 안 삐져. 그래서- 홍콩이 안 삐지고. 그래서 너는 일본이 안 어디가 제일 삐져. 좋아하는데? 어디요? 너는 어디 여행이 제일 좋았니?
저요. 저는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피렌체. 나도 이탈리아 가봤으면 이탈리아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이고. 이탈리아를 못 가봤어. 아니, 예. 나도 이탈리아 가보고 싶다. 좀 저는 그런 곳이 굉장히 좋아요. 그 이렇게 뭐라고 하죠? 사실 단어 휴양지를 못한다고. 휴양지를 가는 거는 거의 없고요. 휴양지를 가본 적은 별로 없고 그 동남아는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볼거리가 많고 뭐 이렇게 좀 역사적으로 좀 재미있고 막 그런 곳에 가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얼마 전부턴가 막 전투적으로 여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고 그냥 그런 여행을 할 수 있는 곳. 피렌체가 굉장히 작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한눈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 한눈에 들어온 건 좀 뻥이고요. 두오모에 그 올라가면 피렌체가 쫙 한눈에 보이는데 진짜 있어 좋습니다. 보인다. 너무 좋다. 고급지다 여보야. 두 번을 가봤는데 근데 내가 두 사실 번씩이나 두오모에 두 번 가봤대. 두 번 다 부럽다, 올라가 봤는데 진짜. 근데 두 번 다 굉장히 바쁘게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정말 꿈이 있다면 한 달이나 한 길게 뭐 한 2주만 한 1주만이라도 피렌체나 뭐 그런 곳에 한 그래요. 일주일 동안 그냥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우 빨리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퇴해야겠네. 그러게요. 얼른 은퇴하고 여행 가세요. 즐거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녕. 다음 네. 오더라는 피렌체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와서 유튜브에 피렌체 생방송. 나 혼자? 형도 오겠다는 뜻이야? 나 이원 생방송 하자. 난 여기서 이원 같은 소리 한다. 피렌체에 나가 있는 우 기자님 나와주세요. 아이고. 자, 휴가철이 다가오고 날씨는 무더운 땡볕이고 네. 여름이 정말 싫어요. 좀 좋아해줘요. 싫어. 그러게요. 봄은 봄이 싫다 그러고 여름은 여름 싫다 그러고. 그러니까 좋은 게 뭐냐 도대체. 계절에 대해 사포질하고 그러지 말아요. 그래요. 자, 우리가 준비한 코너가 있죠. 네. 20회부터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게릴라성 그 코너들을 사실 준비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한번 해보고 반응 안 좋으면 얼른 빼고. 그런 거예요? 아니 사실 이거는 1회 때부터 진행을 하려던 건데 여러 가지 조율 끝에 이제 이번에 처음 선보이게 된 코너죠. 네.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네. 일단 요 코너는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게 누구신지 미스테리 코너가 되겠죠. 미스테리 코너기도 하면서 누구신지를 맞춰주시면 거기에 따른 또 저희가 상품을 상품을 맞추시는 분들께 네, 다 드리지 못하고 맞추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한 분이 될지 드리겠습니다. 두 점이랬다. 한 점을 드릴지 두 점을 한 드릴지 점 줄지 두 점 고기 줄지 줄 거야?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그렇습니다. 곧 이어서 들으시겠지만 그 음성을 변조를 시켜서 누군지 못 알아듣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누굴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코너는요 덕후의 길이라는 코너예요. 그런데 왜 코너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냐면 사실 성우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거라든가 아무튼 이런 문화 자체가 뭐 덕후라는 말 자체도 그렇고 여러분들 보면 성덕의 길, 성덕의 뭐 길로 누가 안내했고 뭐 그런 말들 많이 나오는데 덕후라는 말 자체가 물론 그 매니아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로 이제 발전이 된 말이긴 한데 지금 뭐 많이들 쓰는 말이고 이게 더 이상 어떤 특별 계층을 뜻하는 게 아니라 뭐 자기가 좋아하고 응원하는 아니면 관심을 가지는 뭐 그런 계층의 사람들을 그냥 거의 일반적으로 그냥 다 편하게 그냥 덕후라는 표현으로 재미있게 표현들을 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우리가 즐기고 있는 뭐 성우 관련 혹은 뭐 어떤 특정 문화에 관련된 뭐 사람들이 뭐
뭐 다른 말로 뭐 B급 문화라는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근데 음. 더 이상 그런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뜻이 아니다. 그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쉽게 뭐 좀 더 심층적인 그 취미나 뭐 네, 어떤 관심사도 특정 주제에 관해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쉽게 쉬운 주제에 대해서 누군가와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네. 네. 뭐 물론 주로 이제 성우가 되겠죠. 네, 주로 성우일 거고요. 대부분 딱 알아냈을 경우에 이 사람이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예, 네. 조금은 유명하신 네. 분들 그리고 계시고. 사실 전문적이지만 그렇다고 정말 아주 전문가는 아닌. 뭐 그렇다고 뭐 완전 맹신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닌 어쨌든 그 분야에 있어서 덕후라 칭해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우들을 만나 진행하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네. 설명 너무 길어. 네, 설명 바로 좀 들어보죠. 네, 인터뷰 나가는데요. 맞춰주시고 소중한 경품 드리는 거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방송 끝난 다음에 포스팅에 비밀 댓글로 응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덕후의 길. 마스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덕후의 길, 쉽지 않은 길입니다. 덕후의 길이란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 깊은 전문 지식을 알아보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동안 궁금했던 알고 싶은 것들을 갖다가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즐거운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닥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덕후의 길을 맡은 마스터입니다. 네, 덕후의 길을 맡으신 건 아니고요. 일단 이번에 다이어트 편만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덕후의 길을 출연하게 된 마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는 저희가 다이어트라는 주제로 덕후의 길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라고 하면 일단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과 여러 가지 얘기들 거의 뭐 전 국민이 항상 궁금해하고 마음속에 드는 그런 부분이겠죠. 네, 특히 성우계 쪽에서 보자면 마스터님께서는 거의 다이어트를 마스터하셨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다이어트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리고 실천하게 되셨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괴질에 걸렸습니다. 대략 10몇 년 전에 괴질에 걸려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고 있다가 모든 것을 그만두고 산으로 들어갈까 하던 직전에 한의원에서 친한 한의사 형님이 너 뚱뚱해 살을 빼라는 얘기를 듣고 무작정 뺐습니다. 그래서 30kg 가까이를 감량하고 전혀 효과가 없고 일은 안 되고 힘은 없고 해서 그때부터 다이어트의 길에 들어서서 약 20kg 내지 30kg를 감량과 증량하는 것을 반복해서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마스터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시점에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마스터님께서 감량을 하셨다면 최대로 감량하신 게 몇 킬로인가요? 최대로 감량했던 몸무게 30kg? 네, 30kg를 감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킬로에서 몇 킬로를 뺐을까? 이것은 마스터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30kg라면 이게 정말 사실 상상이 가지 않는데 쌀 한 가마니가 뭐 1kg짜리 한 가마니가 있다고 치면 그게 30가마니인 거잖아요. 1kg짜리 가마니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네. 대개 쌀 한 가마니를 우리가 20kg로 규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가마니를 시멘트 푸대도 그렇고 들고 일어선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 쌀 한 가마니 생각해보니까 제가 40kg 가까이를 뺀 기억이 있군요. 가장 많이 다이어트에 심하게 심취했을 때가 40kg 가까이를 뺐습니다. 그렇다면 쌀 2가마니 큰 시멘트 부대 하나를 허리에 두고 일어나다가 넘어지는 그런 무게를 제가 감량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예, 저의 그 얄팍한 지식이 탄로났군요. 1kg짜리 쌀 가마니는 없는데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9호 물자로 1kg짜리 비닐 포대로 된 그걸 많이 드셨군요. 네. 그러면 자, 그 3, 40kg, 40kg까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40kg 다이어트 그건 부작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건강을 수반하지 않고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는 100% 요요가 오기 마련이고요. 제가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통해서 많은 감량도 해봤고 요요 현상 그리고 중량도 해봤지만 올바른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고 무리하고 어떤 마음만 앞선 다이어트들은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앞에 이렇게 긴 사설을 여러분께 즐겁게 들려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몇 킬로를 뺐다에 솔깃하시겠지만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이어트는 건강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운동 그리고 올바른 휴식, 올바른 영양 섭취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올바른 건강한 운동, 건강한 다이어트가 탄생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일단 가장 큰 감량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건강을 수반한 감량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간략하게 뭐 소개해 주실 만한 어떤 건강 운동 그리고 감량 뭐 식사 조절 그리고 휴식 방법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십시오. 네, 얘기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처음이자 끝이겠죠.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그 운동과 그 영양과 올바른 휴식에 대해서 얘기를 끝내면 아마 이 코너의 순서도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운동을 해야지 살이 빠진다. 뜁니다. 걷습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계속 뛰고 헬스클럽에서 정말 러닝머신에서 멋지게 뛰고 뒷모습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도 놀라운 그런 라인을 가지고 계신 분을 앞에서 봤을 때 얼굴이 쭈글쭈글. 이것은 활성산소, 즉 지나친 유산소 운동으로 산소가 많은 독이 된다고 그러죠. 피부의 탄력과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활성산소가 몸에 쌓이게 됩니다. 적당한 근력 운동, 즉 근육 운동을 뒷받침해야지만 기초대사량이 높아집니다. 몸의 근육량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각종 성인병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근육이라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중요해지는 이 부분이 쥐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당뇨병 검사를 할 때 허벅지 둘레부터 먼저 체크를 하죠. 여성 여러분들은 허벅지 젊었을 땐 참 굵은 허벅지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척도 아싸 굵은 허벅지 최고입니다. 운동은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합쳐서 적당히 하는 것. 집에서 책을 보고 연습을 하고 맨몸 스쿼트를 하고 잇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PT라고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가장 처음에 배웠던 기초적인 자세가 평생을 좌우하고 혹은 평생 운동을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제대로 된 트레이너에게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의 기초를 그리고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그런 운동의 길로 들어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운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저도 다이어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근력에 대한 것도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얼핏 이제 알게 돼서 굉장히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항상 지방만 신경을 썼으니까요. 그럼 이제 그 식사, 알맞은 영양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영양입니다. 지방, 콜레스테롤, 계란 노른자를 먹으면 큰일 난다. 글쎄요, 다 음식물들이고 천연에서 나온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과하지 않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순대, 내장과 그리고 그 당면,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이 단탄지가 적절히 조화된 좋은 간식입니다. 무슨 크게 좋은 닭가슴살에 샐러드만 늘 먹고 천만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체질을 알아야 됩니다. 외배업, 내배업이 뭐 근육이 잘 붙고 살이 잘 찌고 뭐 마른 멸치 체형 이런 거를 구별하는 그런 지칭은 아니지만 지금 많이 통용되는 것이 외배업, 내배업이 살이 잘 찌는 체질, 잘 안 찌는 체질로 해서 마른 분들은 몸이 좀 커지는 걸 많이 원해서 닥치는 대로 드시고 또 이제 몸이 좀 큰 분들은
감량을 위해서 안 드시고 여러분 위험합니다. 적당한 단탄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골고루 섞인 음식들, 그리고 서플리먼트라고 해서 헬스클럽에 가면 트레이너들이 유혹하고 온갖 매체에서 크게 광고하는 보충제 시장이 넓게 있습니다. 운동 전에 먹는 프리 워크아웃, 중간에 인트라, 후에 먹는 포스트 워크아웃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단백질 보충제와 탄수화물 보충제, 그리고 무슨 테스토스테론을 촉진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약들까지 있습니다. 넘어가면 다이어트제라고 요힌빈이나 이런 에페드린 같은 걸 함유된 그런 마약 성분이죠. 온몸을 갉아먹는 그런 성분들로 중독성이 강한 그런 약들이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약들, 그런 보충제들, 정말 근육량이 터질 듯이 많은 그런 전 보디빌더들이 극한의 카타볼릭 상태까지 몸을 물어붙였을 때 그때 필요한 아미노산이고 그때 필요한 단백질들입니다. 여러분들 식사하기 좀 힘드시면은 그저 잘된 단백질 보충제 하나, 식사 대용으로 먹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적당히 믹스되어 있는 보충제 하나, 이 정도 끝입니다. 다른 보충제들 눈에 들어와도 과감히 덜쳐버리십시오. 그리고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에게 그런 보충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시장이 생긴 것입니다. 음식이 훨씬 양질의 단백질과 양질의 지방과 양질의 탄수화물을 공급해 줍니다. 지방은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분입니다. 여러분 영양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만 더 하시고 잘된 식사, 세 끼를 골고루 잘 먹고, 그리고 쓸데없는 간식이나 이런 인스턴트 음식을 안 드시고 중간중간 배고플 때 바나나나 훌륭한 탄수화물 음식이죠. 고구마나 이런 천천히 GL 지수가 낮은 천천히 분해되면서 몸에서 살을 찌우지 않고 지방으로 확 변하지 않는 이런 음식들, 천연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영양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면 영양과 운동에 대한 부분이 끝입니다. 네. 얘기를 옆에서 이제 듣다 보니 결국은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밥, 맛있게 기분 좋게 먹고 배고플 때는 바나나라든가 아주 몸이 좋은 그런 간식들을 먹으면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대신 정설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속설들. 나는 이 견과류가 그렇게 오메가3가 풍부하고 오메가3 별로 없어요. 아몬드 같은데 순지방만 있습니다. 흔히 먹고 많이 알고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하고 드세요. 바나나는 칼륨이 좀 많죠. 바나나를 지나치게 흡수했을 때 신장에 안 좋은 사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박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먹는 음식들에 대해서 한 번쯤 인터넷에 영양분이나 성분 대조표를 쳐다보고 그 정도 노력도 없이 살을 빼고 멋진 몸매를 가진다는 것은 조금 욕심이죠. 준비를 해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정말 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고 지금 인터넷에 잘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뛰어난 사람들이 정말 머리 좋고 그 실천을 통해서 실패와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올린 글들을 보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것이 많이들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 것도 같고 오늘 또 새로운 굉장히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은데 휴식, 좋은 휴식에 관련돼서 또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마스터님. 휴식, 잠 중요합니다. 여러분 술 한잔 마시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행복하죠. 그렇지만 몸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알코올을 분해하라 간과 모든 장기들이 그 뇌의 혈류가 빨라져서 알데히드 이런 것들이 핏줄을 팽창하게 하고 나중에 머리가 아프고 아세트알데히드 생각났습니다. 이런 나쁜 성분들이 몸을 많이 힘들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핸드폰을 들고 누워서 영화를 보고 카톡을 하는 것도 참 즐거운 휴식이지만 모든 걸 떠나버리고 올바른 수면을 취한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수면이 아니고서는 몸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적당한 근육량이 받침돼야 되고, 그리고 신진대사가 왕성하게, 그러니까 즉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잠을 자는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잠을 자고 나면 깨어있을 때는 뇌가 명령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집어라, 걸어라, 먹어라, 마셔라, 봐라. 그렇지만 잠이 들면 우리가 명령을 전달하는 것은 사라지고 몸에서 자율신경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팔을 고쳐, 다리가 아파, 머리를 고쳐야 돼, 배가 안 좋아. 우리 몸을 자연치유력에 맡기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잠은 그냥 보약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현대 기기 문명의 홍수 속에서는 꼭 적당한 수면 시간을 갖추는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금 영양과 운동으로 만들어진 건강을 증폭시키는 가장 최고조로 만드는 아나볼릭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수면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수면 습관과 적절한 수면, 그리고 정말 휴식이 있는 그런 행복한 수면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3가지가 완성됐습니다. 네, 오늘 덕후의 길 다이어트의 마스터 님과 오늘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오늘 운동 그리고 영양, 휴식 이 3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마스터님? 그렇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운동하고 맛있게 식사하시고 푹 쉬시고, 이 3가지 몸이 원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네, 지금까지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덕후의 길 다이어트 마스터 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들으셨던 덕후의 길 누굴까요? 네. 자, 누구신지 원래 목소리 공개는 요 다음 회 21회 쿠키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신용호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맞는다 그럼 진짜. 너의 사생활이 궁금해. 너의 마음속이 궁금해. 너의 하루 어떤 이야기들로 가득한지 궁금해. 성우 홍범기와 신용우 함께 우리 얘기를 들려줄게. 귀호강할 준비는 됐나요? 들어봐 오버더 라디오. 오버 더 라디오. 재미없는 사연도 완전 재밌게. 그저 그런 사연도 그럴듯하게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빨간통. 라디오 마을 사서함 열어볼까요? 땡. 자, 자, 라디오 첫 마을 번째 사서함. 사서함 홍범기님께서 열어주세요. 네. 아이디 내 아이디 내놔라 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네 아이디가 뭔 줄 알고 내놓니? 내 아이디 내놔라는 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목이 어디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잘 안 들립니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면 항상 말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해서 뭐라고 하며 되묻는 게 일상이지요. 언제부터 귀가 이렇게 안 들렸나 생각하다가 문득 어렸을 때의 일이 생각나서 사연 적어봅니다. 저희 할머니 댁 뒤에는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는 맛있는 열매가 열려서 할머니 댁에 갈 때마다 그 열매를 따먹곤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열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아빠께 달려갔습니다. 아빠 있잖아. 할머니 댁 뒤에 맛있는 거 열리는 나무 있잖아. 그 나무 열매 이름이 뭐지? 어디? 아니 거기 할머니 댁 뒤에. 어디? 아니 할머니 댁 뒤에. 어디? 아빠가 왜? 어디? 라고만 하실까? 고민을 하던 저는 그냥 일어섰고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열매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뽕나무의 열매 오디였습니다. 아빠께서는 어디가 아닌 오디라고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이었죠. 잘 못 들어서 너무 죄송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성덕은 귀가 생명인데 새삼 귀를 좀 관리해야겠다고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번기님, 영호님도 귀 관리 같은 걸 하시나요? 궁금해요. 오더라 매우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오더라 화이팅! 네, 귀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홍봉기님? 잘 씻고 애인이 막 이렇게 귀 파주고 막 그러는 거 아니냐? 뭐 부인이 귀 파주는 것보다 하겠어. 무릎 빼봐.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 귀는 내가 스스로. 그럼요. 네. 귀 너무 많이 후비는 것도 좋지 저는 않잖아요. 귀가 구멍이 굉장히 크고 딱 보면 귀 속까지 쏙 이렇게 보이는 그런 귀 모양이래요. 제가 제 귀 구멍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귀를 통귀라고 하죠. 그래요? 막 지어내서 미안.
미안해. 자, 그럼 귀 전문가 물 모시고 통귀 홍봉기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귀라는 건 어떤 건가요, 홍봉기님?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요. 그러지 말아요. 괜히 거짓말했네. 이거는 근데 귀가 안 들리시는 게 아니라 말귀를 못 알아듣시는. 귀가 안 들리는 것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리고 것은 아버지가 차이가 발음이 있죠. 좀 안 좋으셨던 거. 어디? 재밌네요. 그래요. 고마워요. 재밌는 사삼. 귀가 진짜 근데 사연이었습니다. 청력 관리는 조금 하셔야 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뭐 이어폰으로 큰 소리 안 듣는 거 정도? 뭐 그런 거겠죠. 뭐. 네. 근데 이빈후는 저 뭐죠? 나 오늘 정말 미쳐버리겠네. 이빈후는 과다. 타고난다? 타고 태어난데. 아. 네. 타고난 게 네, 그 뭐라고 하죠? 그 부모님부터 이어지는 그 유전이 좀 큰 것 같긴 하더라고요.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부모님의 어떤 그런 아웃룩을 닮게 돼 있잖아요. 외모를. 그러니까 그 생김새가 비슷하면 아무래도 증세도 비슷하고. 그런가요? 왜요? 예? 아닌가요? 아니 모르겠어. 아니 제가 아는 근데 후천적으로 관리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물론 그건 당연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또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그걸 아까 그런 게 유전적으로 그런 게 더 있다면 더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해주면 안 돼요? 당신의 귀는 소중하니까요. 그래요. 귀 관리. 귀 잘 막 후드려 파지 말고요. 잠깐만 귀 좀 잠깐만. 됐죠? 안 할게. 밖에 스태프들도 괴로워한다. 그러지 좀 마. 조금 무리했네요 제가. 같이 있는 난 어떻겠어요. 그러게요. 여기 안에 있으면 입냄새도 함께 동반해요. 정말 당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행운이야. 행운인 줄 알아요. 다음 사연 가겠습니다. 네. 줄기 튼튼 미나리님이 보내셨어요. 번기님, 용우님 안녕하세요. 지난 16회 때 제 사연 뽑아주시고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했어요. 또 성인이 된 후에 에피소드도 궁금하시다는 말씀에 용기를 내어 이렇게 다시 글을 적어봅니다. 아이고. 이분 그 누군가요? 남자친구 다 제꼈던. 이분 그분이잖아요. 남자분을 다 제꼈던.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분 아니야? 그럼 그분 버전으로 해드려야 되겠군요. 네. 자, 봉기님, 용훈이 안녕하세요. 지난 16회 때 제 사연 뽑아주시고 재미있게 읽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성인이 된 후에 에피소드도 궁금하시다는 말씀에 용기를 내어 이렇게 다시 글을 적어봅니다. 부디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어요. 때는 제가 대학생이던 2008년 설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언니가 아주 흡족스러운 표정으로 컴퓨터의 모니터를 보면서 저에게 한마디 건네더군요. 근데요, 이거 사연 긴데 계속 이렇게 갈 수 있겠어요? 예, 해보죠 뭐. 수고하세요. 네. 야, 너 나랑 갈 데가 있어. 뭔가 하고 봤더니 엘 시네마 주최 설맞이 팔씨름 대회였어요. 네, 벌써부터 웃겨. 엘 시네마 롯데 시네마겠죠? 엘 시네마. 설 연휴 때 집 근처 영화관에서 팔씨름 대회가 열리는데 그래 영화관에서 하나요? 1등 상품은 가격 메뉴 제한 없는 패밀리 레스토랑 외식 상품권이었어요. 이렇게 제 팔 힘을 잘 알고 있던 언니는 어째 저보다 더 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회 당일 엘 시네마 직원분의 사회로 팔씨름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경기 룰은 이렇게 진행됐어요. 1. 현장에서 신청을 받아 4명을 뽑는다. 2. 4명이 토너먼트로 우승자를 가린다. 3.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게 웃기네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작게 진행하는 이벤트였습니다. 어쨌든 판이 작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지. 내가 나서기엔 판이 작다. 어쨌든 2명만 이기면 우승인 것이었죠. 이렇게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먼저 앞팀 경기를 구경하고 다음 참가자 모집 때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팀의 결승전은 어떤 아주머니와 젊은 여학생의 대결이었는데 손이 덜덜 떨릴 정도의 박빙 승부에 정말 흥미진진했던 기억이 납니다. 덕분에 저도 은근히 긴장이 됐지만 팔씨름이라는 게 워낙 정직한 경기 아닙니까? 평소 실력을 하자는 마음으로 다음 순서를 기다렸어요. 자, 그럼 다음 참가하실 분? 그렇게 해서 저와 언니 그리고 선남 선녀 커플의 여성분 그리고 또 다른 여성분 이렇게 4명의 대결을
미안해. 잘못 읽어서 미안해. 이 목소리로 힘들다 그랬잖아. 네 명이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별로 쓸 게 없네요. 뭐 그렇게 결승을 기다렸습니다. 너무 쉽게 이겼다는 얘기지. 중간 생략이야. 그냥 훅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 언니와 선남선녀 커플의 여성분이 대결을 펼쳤습니다. 저는 언니가 이렇게 약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어렸을 때 제가 곧잘 언니한테 맞으면서 컸는데 그 힘은 어디다 두고 어찌 그리 허무하게 진답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커플의 여성분과 결승전에서 만났고 각 지인들의 응원을 들은 후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언니의 복수를 하고자 절대 상대편 남친의 응원이 부러워서가 아니에요. 오직 허무하게 져버린 언니의 복수를 위해 사실은 외식 상품권으로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 대결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는데 뭐죠? 전 아직 제 힘의 반도 안 쓴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이겨버린 거예요. 승부가 너무 빠르게 나다 보니 심판을 보신 직원분은 이게 좀 못 믿어오셨는지 살짝 당황하시면서 뭐야? 한 판을 더 권하시더라고요.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래서 결국 한 판 더 하게 됐어요. 그렇게 시작된 결승 두 번째 대결. 상대편 여성분은 이번엔 몸의 회전력을 좀 더 이용하기 위해 전략을 쓰려고 하더군요. 뒤에서 남친분이 여성분의 나머지 한쪽 손을 잡아줬어요. 팔씨름을 할 때 다른 한쪽 손을 뒤로 하고 다른 사람이 그 손을 잡아주면 힘을 더 잘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희 언니도 좀 걱정이 됐는지 야, 너도 뭐라도 좀 잡아.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럴 필요를 못 느꼈어요. 이런 전략도 서로 막상막할 때 써야 효과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전의 경기에서 상대편의 힘을 어느 정도 간파한 결과 굳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과는 네, 맞습니다. 제가 이겼어요. 당당히 1등! 이제 상품만 받고 집에 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잠시만요, 고객님. 하면서 저보다 훨씬 키도 크고 덩치가 큰 여성 직원을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저희 직원 중에 가장 힘이 센 사람입니다. 이분을 이기면 최종 우승이에요.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번외 경기라뇨. 너무 분명 못했다. 앞팀은 이런 거 없었는데 게다가 저는 이미 2번 아니 총 3번 연속으로 팔씨름을 한 상태였고요. 힘이 빠지잖아. 그러니까요. 살짝 불리함을 느꼈지만 어쩌겠어요. 급조된 룰이라도 룰은 룰. 이런 게 무슨 룰이야. 이런. 아무튼 진짜 마지막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예상하셨겠죠. 진짜 제가 정말 센 걸까요? 팔씨름할 때 차크라가 팔로 집중이라도 되는 걸까요? 어쨌든 여러 불리한 상황을 뒤로하고 제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패밀리 레스토랑 식사권을 받고 언니의 궁디 팡팡을 받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귀가를 했답니다. 전 이렇게 태어나 버렸어요. 어떻게 태어났지 도대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더라 덕분에 오래전 추억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벙이님과 용우님은 두 분이서 팔씨름 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지금 한 판 어떠세요? 아니 그 목소리로 이걸 자꾸 읽으니까 이분이 남잔지 여잔지 이게 자꾸 헷갈려.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태어나 버렸어요. 팔 힘이 무척 세게 태어나 버렸어요. 여자들끼리 시합을 한 거죠 지금. 그렇죠. 저 범경이랑 하면 질 것 같아요. 제가 지죠. 범경의 혹시 종아리를 본 적 있으세요? 모든 힘은 종아리부터. 종아리가 다른 옷을 분명히 헐렁하게 바지를 입었는데 종아리 부분은 딱 붙어요. 저 사람이 씨름을 하다 왔나 강원도에서 산 타면서 감자를 캤나 싶을 정도로. 근데 다리가 부실해서 종아리만 두꺼워서. 아무튼 야. 그러합니다. 이분은 진짜 팔 힘이 그렇게 태어나 버렸어요. 이것도 재능이에요. 이것도. 이게 그런 거 그 뭐죠? 클라이밍? 실내 암벽 이런 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사실 팔힘만 갖고 하는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뭐 어쨌든 이 힘 악력 팔씨름은 그리고 온몸으로 하는 거라 이게 팔 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그래요. 이게 사실 팔이 아니라 어깨가 좋아야 돼요. 이분은 그냥 온몸에 힘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게 태어나 버렸어요. 그렇게 태어나버린 온몸의 힘이 넘쳐요. 다음에는 팔씨름하고 씨름한 사연을 한번 또 보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팔 힘만 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씨름을 했더니 이번에선 이겨버렸어요. 시네마에서. 아니 근데 영화관은 이거 너무 짜치네요. 이거 뭐야 다 이겼다고. 잠시만요 고객님. 저희 직원 중에 제일 힘센 사람 뭐야 웃기고 있어. 양삼해. 이런 옛날에 어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이런 짓 하다가 에어컨 털렸죠. 이게 뭐예요? 모르세요? 몰라요.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경품 갖고 장난질하다가 오. 에어컨을 게다가 경품 탄 분이 하필이면 변호사였다. 그래서 에어컨을 가져갔어? 그래갖고 똑바로 안 한다고 그냥 소송 걸었어? 소송 걸어가지고 에어컨을 가져가 버렸어. 한여름에. 뭐 일이야. 아이스크림 가게 에어컨 없으면 끝장이네. 아니 뭐 아무튼 그건 뭐 잠깐 에피소드로 말씀드린 거고요. 네. 네, 아 정말 너무 웃겼어요. 미나리님 미나리님. 미나리님. 문제 많아요. 근육 미나리. 이러면 안 돼요. 근육 미나리. 아니 근데 처음에 저는 사실 네. 무슨 소리가 있어요. 성인 버전을 듣고 싶다고. 저는 지금 버전이 듣고 싶어요. 지금 버전. Right now. 2008년이 아닌 지금 버전. 7년 후인 지금 버전. 지금 또 어디서 힘쓰고 계실지. 또 재밌는 거 있으면 보내주세요. 아 너무 아유,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자 다음 사연 볼게요. 루츠나키님. 자 인생은 언제나 반전을 거듭하지. 란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더라 DJ 성우님들. 안녕. 1화 때부터 본방사수를 놓치지 않고 있는 성덕입니다. 그럼에도 이번에야 처음 보내는 사연이 너무나 쑥스럽네요. 드디어 보내자 싶은 일이 생겨서 한번 보내봅니다. 야, 이 사연을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사연이 만들어지면 바로 보내는.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대학생입니다. 이번 학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강 하나 없는 우울한 학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문제는 금요일입니다. 수업이 한 개만 있는데 이게 졸업하기 위해서는 꼭 들어야만 하는 과목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은 9시에서 11시. 그냥 후딱 듣고 오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학교가 거리가 좀 있어서 시내버스를 타면 2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통학버스를 타면 40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지난 3년간 통학버스를 놓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문제의 그날도 통학버스 도착 시간이 7시 50분에 맞춰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시간에 딱딱 맞게 잘만 오던 학교 버스가 그날따라 늦는 겁니다. 늦어도 2, 3분 안에는 오기 때문에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5분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통학버스를 놓칠 경우 적어도 8시에 시내버스를 타야 지각을 하더라도 수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2시간 걸린다 그랬으니까. 시간은 이제 55분을 넘어 10시에 들어가면 인정해 주시나 그죠. 9시부터. 그러네요. 그러네요. 시간은 이제 55분을 넘어 8시를 향하고 저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던 학생들도 서로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기다려야 할 것인가? 방법을 찾을 것인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학생이 하나둘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얼른 근처의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일단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무래도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면 한 번 환승을 해야 했기 때문에 택시로 환승역까지 가서 시간을 단축해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참을 가는데 아침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차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똥줄 타네요. 또 똥 얘기야? 네 똥은 네가 지. 시간은 이제 8시 20분. 버스를 갈아타도 40분은 가야 해서 이왕 택시 탔으니 지각을 하지 말자라는 생각에 기사님께 학교까지 가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교까지 가는 길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지나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사람을 태울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그런지 기사 아저씨가 차비는 3만 원은 나온다고 좀 꺼리시는 눈치였지만 이미 결심한 것 강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3만 원 들어도 가겠다. 와, 하지만 아저씨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고민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고민을 하다 결국 전 그냥 될 대로 되라가 되었고 그냥 환승역으로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포기했구나. 결국 택시에서 내린 시간은 8시 28분. 안내판을 보니 환승버스는 15분 뒤에 나오더라고요. 난 망했다라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큰 차 하나가 제 앞에 서더니 문이 촥 하고 열렸습니다. 마치 천국의 문이라도 열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큰 차는 바로 저희 학교 통학버스였어요. 기쁘면서도 얼떨떨하게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정말 우연히도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저를 통학버스를 기다리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 도착할 때까지 얼떨떨하긴 했지만 속으로 대박을 연신했습니다. 학교에 도착을 하니 수업 시작 전까지 20분쯤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료수를 하나 사서 느긋하게 여유롭게 학교의 아침 공기를 느끼며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이제야 반전이 나오네. 반전까지 가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원래. 그런데 분명 수업 시간이 다 됐는데도 학생들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겁니다. 단 한 명도요. 뭐야? 아니 설마. 아니 이건 아니지 싶어서 설마. 10분을 더 기다렸지만 역시나 아무도 안 오고 불안한 마음에 혹시 이론 수업을 듣던 본 강의실에 모여서 실습실로 함께 이동하나 등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결국 15분이 지나고 서둘러 지난주까지 이론 수업을 듣던 강의실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떡하니 오늘 실습은 휴강합니다 라고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와, 휴강이다. 아싸, 집에 간다. 하지만 이 슬픈 기분은 뭘까요? 이 허무한 기분은 또 뭘까요? 저는 그날 아침부터 택시를 타고 힘들게 학교 구경을 하고 왔답니다. 그래도 훌륭하네요. 근데 통학버스가 일단 문제네. 지금 30분 이상 늦었는데. 이러면 학생 통학버스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붙이셨어야죠. 난 우린 그게 궁금하다. 아무튼 이런 기억들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근데 헛걸음, 네. 헛걸음, 헛짓, 꼭 이렇게 뭐 수업이 아니라 응. 우리 같은 경우는 녹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예전에 번경한테 한번 문자 보낸 적도 있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왜? 1시간인가 30분을 일찍 가가지고 응. 그러니까 11시 녹음인데 아침 11시 녹음인데 10시 녹음인 줄 알고 응. 아침부터 부랴부랴 완전히 정말 똥줄이 타가지고 막 갔는데 1시간이 남았어. 1시간 남았어. 그쵸. 그랬을 때 그 황당함, 할 게 없는 그 뭐 해야 되지? 전 딴 녹음실 가서 앉아 있는 적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네. 그 시간에 다른 뭐 가끔 그럴 때 있죠. 네. 녹음을 시작 안 하길래 왜 안 해요? 그랬더니 녹음 있으세요? 여기가 아니었어요. 맞아. 그럴 너무 때 있죠. 창피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투니버스 같은 경우도 원래는 분당에 있다가 뭐 분당에도 녹음실이 뭐 몇 군데 있다가 그다음에 그쵸. 지금 상암으로 갔다가 뭐 막 그러면서 가끔 그리고 분당의 녹음실과 상암 녹음실 이원 체제로 가고 있을 때 그때 상암동 녹음인데 분당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막 완전 서울의 끝과 끝인데 어쨌든 근데 분당은 서울도 아니네 게다가 보니까 이분만큼 이렇게 애를 쓰고 그러지는 않아서 정말 이게 지금 글로 표현돼서 그렇지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고민 많으셨을 순간들이. 그리고 쫙. 보니까 친구를 좀 사귀어요. 왜요? 친구를 좀 사귀라고. 학교를 같이 간 수업을 수업 같이 듣는 친구 하나 없을까 봐. 이게 다른 교양 과목일 수도 있고 실험이 있다 그러면 교양은 아니겠구나. 친구를 하나 만들어라. 전화할 생각을 미처 못한 그날 마침 같이 수업 듣는 사람이 아니 왜 없었겠지. 그렇게 편을 들어줘? 나라도 들어야지. 근본적인 문제는 이 슬픈 기분은 뭘까요에 대한 답은 이 허무한 기분은 또 뭘까요에 대한 답은 외롭기 때문이다. 너무 비약 아닌가요? 비약? 그래요. 아무튼 그래요. 뭐가 그래요? 친구 만들어요. 피곤하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강이 하나도 없는데 이날 딱 쉴 수 있는 날이었는데 못 쉰 게 너무 짜증난다 진짜. 한 번 더 나가 볼까요? 네. 금요일 날 쉰다 한들 쉰다 한들. 어디 가려고? 야 진짜. 나 못했지. 응. 근데 루츠나키니 고소하세요. 아니 신경. 나라도 그럴 것 같아서. 뭘? 저는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하는 이유는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무것도 할 일 없는 거? 어디 금요일이 빈다고 해서 2박 3일 어딜 가는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좋은 거잖아요. 비어 있다라는 게. 그래서 비어 있는데 뭐 쉬질 못했으니까 그래. 안타깝잖아. 학교 구경하고 좋은 학교였길 바라요. 풍광이 좋았길. 택시비 아깝다. 택시비는 좀 그건 좀 그건 좀 아깝네요. 택시비가 있네요. 그래도 그래서 3만 원 안 쓴 게 어디야? 택시 타 끝까지 갔으면 진짜 이거 진짜 휴강이다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사연이네요. 타프키다 그래요. 택시비를 아낀 사연이네요. 택시비를 아낀 아름다운 사연이었던 사연이었습니다. 걸로. 자, 다음 사연 가보겠습니다. 네. 블랙피넛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자, 예전에 이분도 옛날에 예전에 고민 보내셨던 그분인데 자, 일단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제목은 남자애들의 마음이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로 보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뻥긴 인용님. 저번 오더라 16회 때 고민 상담의 답을 듣고 난 후에 마음을 싹 정리하고 공부해서 과에서 당당히 3등을 차지했어요. 진짜 독하게 마음 먹고 공부라니 저 등수가 나오더라고요. 잘했다. 멋지다. 잘했다. 궁디 팡팡.
저번에 약간의 힌트를 더 달라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서 사연으로 보냅니다. 그 남자애가 예전에 남자한테 얘기했는데 고백을 했는데 답이 없어서 없었다라는 그거. 그 남자애가 저한테 속으로 이야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스킨십도 약간은 있었대요. 아 그래? 사람 속 이야기는 하는 게 쉬운 게 아닌지라 절 친구로서 의지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는 한번 도서관에서 같이 책을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숨쉬는 소리 딱 한 번 듣더니 너 비염 있냐? 라면서 물어봤습니다. 느끼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예민한 제 친구들도 제 숨소리 한 번 듣고 비염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남자애가 그걸 알아챈 그 순간 그 섬세함에 반해서 그리고 고백하고서 그 2주 사이에 참 말도 아니었습니다. 인사를 해도 평소엔 손도 흔들어 줬는데 고백 후에는 고개만 까딱하든지 무시하고 지나가고요. 원래는 먼저 장난쳐 왔는데 장난도 안 치고 안 받아주고 정말 서먹서먹해졌습니다. 아 차였구나 라는 생각이 아른아른하게 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딱 오더라 16회가 나오는 날에 답을 들었습니다. 오 진짜? 전공이 앱 개발, IT 계열이다 보니까 바쁘기도 하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고3이니 마음을 못 받아주겠다면서 미안하다고 해줬습니다. 그 뒤에 멘탈이 붕괴되고 하루 동안 정신을 못 차리다가 오더라를 두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뒤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속 이야기도 털어놓고 전 여친 얘기도 하고 시시콜콜한 얘기도 많이 그랬는데 밉다는 감정이 좀 밀려오더라고요. 남학생들은 원래 이렇게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냥 가버리는 건가요? 이렇게 끝내버리는 건가요 사연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흔들어 놓고 가버리는 건가요? 그래도 많이 이겨내고 열심히 공부해서 3등까지 했다니 긍정적인 반응으로 축하할 만한. 야, 잘했다. 진짜 훌륭하다. 남자들은 원래 그러냐고요? 그런 사람이 그런 거죠. 그렇죠. 글쎄요. 그리고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사람은 그냥 가버린 게 아니라 그냥 인연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어쩌겠어요. 흔들어 놓지 않고 붙잡아줘요. 그럼 받아들인 거고. 그러면 글쎄요. 사귀는 거는 정말 썸 탄다고 하죠. 썸 타는 관계까지는 사실 굉장히 로맨틱하고 좋을 수 있죠. 근데 헤어지는 거는 그리고 정리하는 거 마지막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밉긴 했겠다. 그래서 일부러 밉게도 하죠. 정말 정냄이 떨어지게 하려고. 일부러? 아름답게 헤어지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남학생들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름답게 그쵸. 헤어진다는 건. 사람 마음 흔들어 놓고 그냥 가버리는 건가요? 뭐 사실 그렇진 않지. 사람 나름이지. 그럼요. 그리고 두 분이 지금 사귄 건 아니잖아요. 썸을 탄 거죠, 확실히. 스킨십도 있었고 이 남자분도 어라 하면서 이 단계까지 분명히 왔을 것 같은데. 그래. 약간 여지를 좀 준 거는 아마 해. 예, 본인도 아마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바람은 항상 불지만 흔들리는 거는 모든 게 흔들리진 않죠. 바람이 흔들리는 수 있는 말이야 곳은 방구야. 바람에 흔들리는 건 특정한 것들만 흔들리는 바람이 없진 않잖아요, 항상.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은 이 바람에만 살짝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흔들리고 싶었던 거야. 좋으니까 흔들리는 건 본인의 의지가 항상 맞아요. 조금 섞여 있는 거라. 네, 아무튼 잘 극복하고 계시는 것 같고 원래 그렇습니다. 네, 이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요. 앞으로 만날 많은 그 썸들이 그런 걸 줄 텐데 이제 점점 강해지시겠죠. 뭐 강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강해질 필요는 네. 없지. 강해져서 뭐 하려고요. 원래 그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엔 그렇게 사랑 노래도 많고 이별 노래도 많지 않겠어요? 아무튼 잘 이겨내고 좋은 경험, 좋은 시절 보내고 계시니까 파이팅 하십시오. 공부도 잘하시네요. 그래. 맘만 먹으면 잘하는구나. 맘 좀 자주 먹어요 좀. 맘 먹으면 되는데 왜 안 했니? 썸 타느라 정신 없었던 거지. 하라는 책 정리는 안 하고 숨소리만 냈던 거지. 비염 가득 채워서. 딴 애들 앞에서보다 더 비염을 가득 느끼게 했을 거야 아마. 근데 어떤 감정에 어떤
간질간질한 감정들이 오갔는지 너무 공감이 되네요. 그러게. 아무튼 잘했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라디오 마을 사삼은 여기까지고요. 그 밖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율님, 김유리 보냈어? 율님, 아라리 계란 성애자님, 계란 성애자. 왠지 기억에 남는데. 포자 제이씨님, 헤이즈님, 레리토님, 유스님, 구름땅님, ASB1210님, 김유신님, 비누님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 외에도 한 100명 보내주셨는데요. 네. 그만큼 추렸고요. 네. 다음 주제 사연이 있어요. 네. 저희가 주제 사연은 서점에 관련된 주제 사연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서점에 관한 주제 사연을 보내주신 이한별님이 계셨습니다. 예. 네, 도서관과 관련된 사연으로 보내주셨네요. 들어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방기님, 용우님. 저는 국문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국문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부끄럽게도 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공 교수님께서 마음에 드는 시 30편을 모아 짧은 감상을 쓰는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이 과제의 조건은 한 권의 시집에서 시 한 편만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전 30권의 시집을 읽어야 했죠. 무슨 책이든 심지어 누구나 재미있게 읽는다는 해리포터도 싫어했던 저에게 시집 30권 읽기는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그래도 과제는 열심히 해야 했기에 동네 도서관으로 무작정 갔습니다. 이상, 윤동주, 이육사, 백석, 중고등학교에서 주입식으로 배운 시인들 시집을 꺼내보며 과제를 빨리 끝낼 궁리를 하고 있다가 문득 눈에 띄는 얇은 시집을 한 권 꺼냈습니다. 그 시집은 김기택 시인의 시집이었습니다. 책의 페이지를 여기저기 들춰보던 중 뭔가 툭 떨어졌습니다. 뭔가 하고 보니 언제 넣어놓은 것인지 모를 비쩍 마른 갈색 나뭇잎이었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종이책은 잘 읽지 않고 전자책이 성행하는 요즘 나뭇잎 책갈피는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나뭇잎으로 갈피돼 있던 페이지의 시는 김기택 시인의 수화였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쉽게 읽고 지나칠 흔한 시였지만 누군가 크게 감동받아 나뭇잎으로 책갈피를 해놨다는 생각을 하니 괜히 여러 번 읽게 되더라고요. 이 일은 저에게 동네 도서관에 갈 때마다 생각나고 기분 좋아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김기택 시인님의 수화라는 시를 번기님께서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김기택. 두 청년은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았다. 승객이 드문드문 앉아있는 버스 안이었다. 둘은 지휘봉처럼 떨리는 팔을 힘차게 휘둘렀고 그때마다 손가락과 손바닥에서는 새 말들이 비둘기나 꽃처럼 생겨나오곤 하였다. 말들은 점점 커지고 빨라졌다. 나는 눈으로 탁구공을 따라가듯 부지런히 고개를 움직여 두 청년의 논쟁을 따라갔다. 그들은 때로 너무 격앙되어 상대방 손과 팔 사이의 말을 장풍으로 잘라내고 그 사이에다 제 말을 끼워 넣기도 하였다. 나는 그들의 논쟁에서 끌어넘친 침들이 내 얼굴로 튈까봐 자주 움찔하였다. 고성이 오갈 때에는 그들도 꽤나 시끄러웠을 것이다. 운전기사가 조용히 좀 해달라고 소리칠까봐 가끔은 눈치가 보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버스 안에 두 사람 말고는 딴 승객은 없는 듯 조용하기만 했고 이따금 손바닥 서걱거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네. 이한별님께서 보내주신 주제 사연이었습니다. 이 시 너무 네, 좋네요. 김기택님의 네, 수화. 산문시였네요. 그림을 아주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려지게 하는. 이 김기택 시인 저는 사실 워낙에 유명한 시. 외모도 기억이 안 나고 근데 이분의 이름에서 항상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뭐예요? 뭔가 동네 숨겨진 고수 같은 아저씨?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디 전파상 아저씨 같은 느낌도 있고 굉장히 수수하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장난 아닌 감수성의 소유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촌철살인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항상 신기했던 시인들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한별님 너무 좋은 시를 그러게요. 책 좀 읽어라. 책 좀 읽어. 책 좀 읽어. 나도 국문과인데 참 책 더럽게 안 읽었어요. 네, 성공할 거 아니면 책 읽어. 농담이고요. 아무튼 시 좋죠. 너무 좋아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시에 하나 더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또 오더라 북카페에도 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택 님의 수화. 이런 장면을 본 기억이 있어서 이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저도 머릿속에 네. 언뜻 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빤히 쳐다보기가 좀 미안해서 미안해서. 그렇게 보진 못했지만 예. 정말 이렇게 굉장히 격렬하잖아요. 정말 격렬하잖아요. 이 몸으로 쏟아내는 이 말이 수화로 정말 했을 때 정말 그 시 속에 표현이 있었는데 장풍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네. 그 고수들이 맞아. 뭐 이런 느낌이 진짜 있거든요. 무술하듯이. 네. 정말 시인은 시인이네요. 이런 걸 또 글로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 옛날에 홀랜드 오퍼스인가요? 네. 그 영화에도 그 주인공의 아들이 옛날 깐날 옛날 간날 영화네요. 영화인데요. 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아들 레미가 그렇죠. 네. 수화를 하죠. 근데 수화로 아빠한테 욕을 하죠. 나는 홀리 헌터 나왔던 영화 생각난다. 홀리 피아노. 예. 거기서 홀리 헌터가 막 수화를 정말 격렬하게 예. 화를 내는 것도 막 이러면서 혹시 그 해변에서 피아노 치고 막 하더라고요. 조금은 야했던. 음. 영화가 너무 좋으니까. 네. 글쎄요, 전 영화 생각 안 나고요. 그래요? 영화 정말. 전 그 포스터와 그 야한 거. 근데 생각보다 음악도 너 피아노 음악 저는 너무 좋아. 홀리 헌터가 제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하게 느끼진 못했어요. 그거랑은 상관없어. 그거랑은 상관없어. 자, 아무튼 무슨 얘기가 네. 딴 데였었어요. 네, 샜네요. 네. 아무튼 저 바닷가에서 피아노 치면 피아노 다 망한다는. 소금 먹는다는. 네. 그런 아무튼 좋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책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구절이나 시나 이런 거에서 발췌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지금 이한별님 말고 다른 분들 보내주신 사연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잘 모으고 있어요. 잘 모으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저기 대량 방출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서점 그래. 방출하는 날이. 네. 그날은 뭐 이것저것 하지 말고 쫙 한번 정말 그리고 좋은 우리 말고 또 좋은 또 목소리 성우분들을 저희가 또 섭외해서 강요해서 저희가 강압해서 요구 뭐냐 아무튼 강매 읽으라고 예 그래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날은 아주 좋은 글에 익사하실 줄 아세요.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 20회 오더라 20회 벌써 1부가 지나가네요. 우와. 너의 사생활이 궁금해 너의 마음속이 궁금해 너의 하루 어떤 이야기들로 가득한지 궁금해 성우 홍범기와 신용우 함께 우리 얘기를 들려줄게 귀호강할 준비는 됐나요 들어봐 오버더 라디오 오버 더 라디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달콤 쌉싸름한 고민 상담소 출발합니다. 평범하고 뻔한 상담은 거부합니다. 달콤한 춘구와 쌉싸름한 위로가 공존하는 것. 당신의 고민은 이제 녹아 없어질 것이다. 달콤 쌉싸름한 고민 상담소. 지금 바로 대개봉. 전 연령 청취 가능.
뭐? 여기다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제 날씨 더우니까 스릴러물로 한번 가보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볼까? 자, 스릴러물로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만, 이거 뭐 다른 거 없나? 잠깐만, 이거 뭐 없나? 이렇게 애를 쓰시네요. 평범하고 뻔한 상담은 거부한다. 마지막에 뿅 날라가. 날아가. 안 되겠다. 자, 나비양 특징물로 무서웠어. 시작해 볼까요? 아직까지 소리가 나. 자, 시작하세요. 뭘요? 멘트. 멘트 이거 다시 하자고? 그래. 알았어. 평범하고 뻔한 상담은 거부한다. 더럽다, 더러워. 무섭지가 않고 더러워. 아저씨, 가래 좀 뱉으셔야겠어요. 자, 우리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말고. 예. 냠냠 달콤쌉싸름 고민. 8월에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자, 달콤쌉싸름 고민 상담소 첫 번째 네. 고민부터 가볼까요? 네. 자, 그럼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럼 네. 번기님께서 네.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겠습니다. 요즘 잦은 야근으로 밤마다 초콜릿, 과자 같은 걸 달고 살다 보니 영양가 없이 살만 찌는 것 같아요. 좋지 않은 생활인 건 알지만 간식거리가 없으면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요. 이놈의 식탐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나 좀 알려주면 안 되니? 또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니? 아니 뭐야, 확실한 대답을 좀 해주세요. 이 고민은 내 고민이에요. 이런. 내 고민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이거 입안에 뭘 계속 물고 있으면 돼요. 자, 식탐 연구가 식탐 홍범기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식탐 전문가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저 지금 고민하신 분이 네. 야근할 때마다 초콜릿이라든가 과자 이런 것들을 입에 달고 사신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줄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입이 좀 비어있을 때 그런 느낌들이 나거든요. 자꾸 뭔가를 입에 넣고 싶고 삼키고 싶고 그런데 그럴 땐 혀를 씹어 드세요. 정말 무슨 혀를 씹어 드시면 이게 말이야 방구야. 방구죠. 이게 박사님 이게 어렸을 때 어떤 리비도가 채워지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그냥 먹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자꾸 계속 넣지 마시고요. 입에 뭘 하나를 계속 물고 있으세요. 껌. 껌이라든가 아니면 잘 안 녹는 사탕 같은 거. 사탕인데 잘 안 녹는다고. 되게 안 녹는 거 있어요. 일로 와. 이런 총알 같은 거 물고 계셔도 에이구. 입에서 아주 안 녹잖아요. 그렇군요. 그런 거 오래 물고 계시면 딴 거 먹을 생각이 좀 안 납니다. 아니면은 괜히 불렀어. 빨리 안 갈래? 더러워? 아니 부끄러워? 진짜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진짜로 그런 거예요? 진짜로 그래. 아니, 담배를 끊을 때 껌을 씹는 것처럼 껌 씹으려고 담배 피더라고 사람들이. 껌을 씹으려고 담배를 핀다고요? 껌을 끊으려고 담배를 핀다고. 미안해요. 껌을 끊으려고 담배를 핀다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로. 무슨 자꾸만 단 걸 먹게 돼서 다시 담배를 피는 사람. 차라리 당겨 먹는 게 나은데. 근데 저는 그래. 저도 간식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집에 꼭 또 눈썹 팔자 만든다. 과자를 이렇게 가끔 이렇게 쌓아놓고 살 때가 있는데 이 봉지가 끝나면 저 봉지를 다시 뜯기 시작을 하거든요. 진짜? 네. 그리고 요거 끝나면 다른 걸 또 꺼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군것질 많이 하는.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한 그게 욕구가 딱 치고 올라갔을 때 그런 짓을 반복을 해요. 이거 뜯고 이거 다 먹으면 또 뜯고 이렇게 되는데 진짜. 그럴 때는 입안에 뭔가를 딴 걸 물고 딴 거에 집중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돼요. 입이 안 쉬고 있어야 돼. 입에 뭐가 딱 끊어지면 그게 확 오거든. 그걸 계속 먹으란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런 간식거리 말고 그럼 뭘? 그런 거 진짜 개껌. 개껌. 가죽 같은 거. 제가 SM물로 몰고 이걸 가는 안 건가요? 먹을 순 없어. 채찍도 필요하지 않나요?
안 먹었으면 스트레스 받아. 안 먹으면 그런 거 있잖아. 안 그러면은 정말 되게 흔한 거 그 손에 잘 안 잡히는 과자들 있어. 어우 짜증나. 조그만 것들. 저는 요새 그거 먹거든요. 볶은 분자? 아니 볶은 현미? 음. 근데 그 현미가 이게 알기니까 조금해서 잘 안 잡혀. 먹다가 피곤해. 성격 더러워지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진 않아요. 아니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골초 그리고 간식을 입에 달고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배운 거라고 그 리비도에 대한 얘기. 어렸을 때 그 부분이 충족되지 못해서 그렇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던데 심리적인 요인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그 들어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약간 자꾸만 개껌을 씹어라. 이렇게 먹을 걸 찾게 되죠. 피곤하다거나 불안하다거나 스트레스 받는다거나 뭐 그럴 때 그렇게 되는데 근데 먹을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때도 그런 걸 찾거든. 그러게요. 그걸 줄일 수 있는 법은 최대한 칼로리가 없는 것들을 고르시거나 집기 힘든 것들 아니면 야근을 안 줄여. 녹는 것들 야근을 빨리 자거나 잦은 야근 때문이라니까 야근을 잦게 하지 마라. 야근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저기 앞에 인터뷰하신 우리 저기 그 모? 덕후의 길에서 모덕후님께서? 오셨던 덕후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적당히 즐겨요. 배고픔을. 그거는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거군요. 배고픔을 즐길 수 없는 상황이. 죄송합니다. 입에 뭔가를 넣어야 돼. 자, 계속 저기 뭔가를 드시는 걸로. 기왕 그런데 넣을 잘 안 거면 씹히는 걸로. 그리고 안 건강에 좋은 먹는 거 걸로. 안 씹히는 거. 오징어 같은 거 계속 물고 있어. 입냄새 어떡해. 그거 이 닦으면 되지. 이 닦고 오징어 또 씹고. 대신 이 닦고. 씹으면 안 돼. 턱 넓어져. 그냥 물고만 있어. 녹을 때까지. 그것도 웃기잖아. 야식하는데 과장님 오셨어요. 먼저 퇴근하세요. 형. 이래. 뭐 상어 이상하게 물고 가요. 그리고 이분이 여자분일 수도 있는데. 그 오징어 물고 있으면 되지. 오징어 물고 과장님 안녕하세요. 괜찮아. 괜찮나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네. 자, 다음 사연. 네. 다음 사연 넘어갈게요. 근데 이게 상담이 된 거야? 들으시는 분이 됐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볼까요? 자, 그린카렌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고3 남학생입니다. 저는 여태껏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결정하지 못하다가 각종 만화를 계속 보면서 성우에 대한 꿈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어요. 매력도 있고 보람도 넘쳐 보였거든요. 하지만 공부 때문에 대학을 가야 하고요. 졸업 후에 도전을 하는 건 너무 늦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면 정말 늦은 걸까요? 또 성우 준비에 대한 간단한 팁도 얻고 싶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라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네. 나중에 생각하세요. 하지 말했잖아. 하지 말했잖아. 지금 하세요. 그럼.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성우가 꿈인데 지금 당장 고3인데 난 성우의 길을 걷고 싶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럼 얘기를 해봅시다. 성우의 길이란 무엇이냐? 성우의 길. 성우의 길이란 무엇이냐? 성우라, 배우다. 배우가 뭐 하는 사람인가요? 번기님 뭐 하는 사람일까요? 배우는 사람. 배우는 사람. 그렇죠. 배우는 사람이죠. 배우는 우리가 어떤 컨텐츠라든가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줄거리, 플롯이 있는 하나의 뭐 이렇게 또 학구적이야. 아니 학구적으로 물어보니까 답하는 거지. 그런 거를 삶의 어떤 한 모습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있는 전문인들이잖아요. 남의 인생을 배우는 사람이죠. 결과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배우로서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삶이에요. 본인의 삶, 본인의 생활에서 삶에서 배우고 익히고 보고 느낀 것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극적으로 표현해서 상대방에게 그만큼의 울림을 줄 수 있느냐, 감동을 전달하느냐. 그게 관건인 게 배우기 때문에 성우의 길을 가고 싶다고 해서 성우 연기라는 거는 연기를 통해서 배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연기는 연기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삶에서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이유는 당장 성우가 되고 싶다고 해서 지금 나오라고? 아니면 성우 학원을 다녀라?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학원이라든가 뭐 어떤 연기를 공부하는 특정의 과 그런 게 그린카레님을 배우로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성우의 꿈이 있다면 나중에 시험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그 꿈을 잃지 말고 본인이 열심히 하고 있는 공부라든가 주변 생활이라든가 취미 생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우가 가져야 할 어떤 자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계속 관심을 가지세요. 목소리, 말의 속도, 뭐 말투, 뭐 발성, 뭐 그런 것들을 그린카리님 생활에서 놓치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감성도 항상 활짝 열어서 뭐 기쁜 거, 즐거운 거, 화내는 거, 슬픈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열어두고 있으면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 또 되겠죠. 그렇게 배우는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갑자기 난 이제부터 성우가 될 거야, 이제부터 배우가 될 거야 해서 어떤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제대로?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걸 조급하게 생각하고 나는 당장 성우가 돼야 되는데 빨리 되고 싶어요, 빨리 팁을 알려주세요, 나 이제 고3이란 말이에요, 저 현기증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나중에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나는 성우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미 배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연기라든가 다른 사람의 어떤 가르침에서 내가 배우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결국은 배우라는 사람들은 현실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극적으로 잘 표현하느냐에 그게 관건인 직업인 거기 때문에 그린카레님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그리고 그 주변의 배경 그리고 뭐 둘러싼 환경 그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팁이에요. 팁이자 모든 것이에요. 끝! 어렵다.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공부하려고 하면은 어렵죠. 그냥 느끼고 다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성우나 어떤 배우들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삶에서 항상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본인을 열어두지 않고 닫고 있는 사람은 표현하기가 힘들죠. 항상 열어두고 느끼고 표현을 본인이 나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하나가 다 재산이고 공부거든요. 그렇게 생활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3 졸업하면 성우 지망할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아, 남자는 군필이구나. 그죠? 그럼요. 고3 학벌은 고등학교 3학 고등학교 고졸이면 되고 그다음에 군필. 그럼 지금은 고3 연기 하시고 대학 군대 가면 군인 연기 하시고 뭐냐? 그럼 돼요. 그래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게 다예요. 자, 다음 고민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범규님 뭐 해주실 없어요. 말씀 없어요? 진짜. 자, 그럼 다음 고민 넘어가겠습니다. 하의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독학으로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독학 재수가 공부 효율은 좋은 것 같은데 공부 외 생활 통제가 어렵습니다. 2월에 새벽 알바를 잠깐 했는데 그때 바이오리듬이 깨졌는지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생활이 안 됩니다. 덩달아 공부 스케줄도 밀려서 공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바이오리듬을 맞추려고 밤을 새보는 것도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요? 새벽 알바를
다시 해라. 아니면 밤 알바 시작해. 그래서 밤 알바? 집에 와서 뻗어 자게. 아침 알바를 해야지 차라리 할 거면. 그래야 아침 어떻게든 일어날 거 아니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목표 아니에요? 아니 잠깐. 아니. 새벽 알바라는 게 내가 보기엔 12시부터 시작하는 그런 거 있잖아. 1시에서 시작하는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10시에서 12시 뭐라든가 밤에 좀 몸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는 알바를 해서 떡실신되게. 떡실신돼서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느낌. 뭐 그렇게 좀 일부러라도 바꿔보면 어떨까? 아니 본인이 원인을 새벽 알바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활 패턴. 그리고 사실 아침에 일어나는 건 자기 의지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기분 문제고 몸이 처져서 못 일어나는 경우는 병원에 가보셔야 되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일단 패턴이란 부분을 고려했을 때 약간 피곤한 몸 상태를 만들면 꿀잠을 자고 아침에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얕은 상담을 해드립니다. 이거 근데 개인차가 좀 심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래서 참 뭐라고 말씀. 정말 한 2시간 자고도 굉장히 개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11시간 자고도 몸이 찌뿌듯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시간이 있죠. 그 수면 시간. 그런 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거를 찾는 게 일단 우선인데 이게 그 외국 갔다 왔을 때 시차 적응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건가요? 그런데 사실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2월 달인데 잠깐 했대요, 그것도.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보기엔 일단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고요. 제일 먼저 사실 든 생각은 독학으로 재수를 한다는 어떤 불안감과 스트레스. 그게 공부 효율이 좋다고는 얘기했지만 굉장한 불안감이 마음속에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떤 누군가에게 이렇게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 스스로 이제 독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불안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게 또 있어서 밤에 잠도 잘 안 올 거고 뒤척이다 보면 아침에 늦게 일어날 거고 눈 떠고 좀 있다 보면 벌써 해가 지고 뭐지? 그러다 보면 이제 하루가 다 가고 뭐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본인이 통제를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아주 강하잖아요. 그리고 알바를 하면은 몸이 피곤해지면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꼭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생활을 굳이 몸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살아라.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공부가 잘 되게. 밤이 되건 밤에 공부를 하건 낮에 공부를 하건 하긴 이제 점점 여름이니까 날이 더워지면 밤이 시원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해가 점점 짧아진단 말이죠. 길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잠이 점점 늘어나겠네요. 잘 수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든다는 얘기죠. 해가 일찍 떠지니까 아침에 늦잠을 잘 수가 없고 더 피곤해질 거란 얘기죠. 밤에 안 자잖아요, 근데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잠이 점점 피곤해질 거고. 해가 뜨면 잠이 와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 해 뜨면 자고 지금 반대로 됐다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해가 길어지면 공부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이 바보야. 해가 길어지면 공부를 잠을 밥을 이렇게 어려운 문제였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아무튼 몸이 일단 좀 피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만 하면은 이렇게 몸을 움직이질 않으니까 밤을 새봤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특정 시간에 맞춰서 운동을 하는 건 어떨까요? 한 30분 정도? 갑자기 굉장히 적극적으로 덤벼 드셨는데 그게 언제 어떤 운동을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추천해 주시죠. 아침에 하는 거는 피곤할 테고. 아침에 운동하면 안 됩니다. 네. 절대 아침에 바깥에서 운동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안 좋아서? 뭐 안에서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아침에 운동하다가 돌연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몸 상태가 네, 몸이 준비가 안 됐는데 아침에 그 외국 사람들 따라한다고 그 공원 한 바퀴 돌고 그러다 죽어요. 어머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 이거 관련된 다큐를 한번 녹음한 적이 있어요. 제일 좋은 시간은
저녁 시간 뭐 밥 먹고 한 1시간 후 정말 졸리는 그 시간인데. 아니 밥을 일찍 먹어야지 웬수야. 그래서 한 그때는 7시에서 한 9시 앉아있기도 사이 힘든 시간인데. 예, 저녁 시간대가 굉장히 좋아요. 약간 그 이후도 괜찮고 아무튼 몸이 완전히 깨어 있는 저는 저녁 시간에 알바를 하거나 운동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바짝 운동하고 나면 또 굉장히 개운하고 머리가 상쾌하잖아요. 바싹 바싹 공부하고 한두 시간 공부하고 그러면 완전 졸려, 피곤해서. 완전 졸려. 그때 딱 자는 자는 거지. 그럼 12시. 자, 그러면 스케줄을 짜드릴게요. 자, 운동을 저녁 먹고 바람은 좀 잠깐 쉬고 좀 이렇게 수다 떨다가 8시에서 9시 혹은 8시에서 10시 사이에 운동을 합니다. 1시간 반 내지는 1시간 동안. 그렇게 오래? 그럼요. 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빠르게 걷거나 아니면은 줄넘기를 하거나 그 온몸을 쓸 수 있는 온몸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와서 한번 싹 씻고 개운하게 한번 싹 씻고 30분 후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10시 반이잖아요. 그죠? 예, 10시 반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한 1시간 반, 길게는 1시간 반, 짧게는 1시간. 한 12시나 11시 반까지 공부를 딱 바짝 하고 나면 졸려요. 잡니다. 그래요. 예. 12시 이후에 공부하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지만 짚을 머리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남습니다. 예.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면 굉장히 공부가 잘 됩니다. 차라리 아침 일찍 하는 공부가 굉장히 잘 있을 돼요. 것 같아. 예. 그리고 운동하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오더라 듣기 딱 좋은 시간이거든요. 들으면서 운동 딱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운동하면 허파에 바람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이스님, 저희의 어설픈 장담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의 하이스님의 독학 재수, 네, 응원합니다. 화이팅. 공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달콤 쌉싸름한 고민 상담소 어영부영 이렇게 끝났는데요. 네. 그밖에 고민 보내주신 분들은요? 네, 레리토님 그게 참 고민이에요. 이분 정말 궁금하네요. 이분 참 궁금해. 아이디가 고민이에요. 그래요. 무슨 고민이었을까? 우리 익명으로 보내주시는 계시고요. 아라리 계란 성애자님께서도 또 보내주셨고요. 네, 계란 성애자 최다 사연상으로 상품 하나 드려야겠어요. 예. 야, 진짜. 그리고 얼굴 꼭 보고 싶어요. 계란형이 얼굴이. 예쁘겠네. 그럼요. 잘생겼을 수도 있고. 근데 저기 앉은 멋쟁이 두 남자 자꾸 나의 맘 후끈 달아오르게 해. 어쩔 수 없잖아. 그래 오늘 밤도 그대와 홍범기 신용우 함께해요. 성우 팬이라면 함께해요. 본방으로 들으면 좋아요. 너와 나 over the radio. 오버 더 라디오. 자, 여러분에게 공지 또 말씀드릴게요. 오더라 주제 사연이 빵집으로 변경된 거 다들 아시죠? 네. 빵집에 관련된 이야기나 오더라에 이런 빵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빵집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연 보내주실 곳은요, 블로그나 아니면 메모 게시판에 블로그에 있는 메모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OTradio. 기타 등등. 네. 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고품격 성우 프리미엄 매거진. 고품격도 프리미엄인가요? 뭔가 족발 같은 느낌이죠? 그러게요. 고품격 프리미엄 하이 퀄리티 성우 매거진. 보이스가 네. 지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예, 뭐
아무튼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고 좀 네, 그러는 방송 아니겠어요? 네, 그럼요. 그러죠 뭐. 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오더라. 계속 성장하고 싶네요. 계속해봐. 우리 함께 성장판 열어보아요. 아우 성장판이 닫힌 지가 성장판이 닫혔는지 닫혔었는지 모르겠어요. 열린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난 어떻게 하다가 닫혔나 봐. 거기가 성장판 어디서 다친 거야 도대체? 너무 많이 넘어졌었나. 자 아무튼 오버 더 라디오 20회. 야 여러분 20회예요. 네. 다음에는 역사적인 21회를 맞이하겠습니다. 언제나 역사적이죠. 그렇죠. 미래를 하는 마음으로 21회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오더라 20회 신용우 네, 홍범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1회에서 만나요. 안녕. 빠빠루 빠빠라빠뿌.